위원장님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 공별 준비위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준비위원회를 마치고 고모님들한테 길을 묻고자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오전 11시에 고모님들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위원장님들 모시고 어제 통별 준비위원들이 30여 분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다 걱정을 하고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준비를 하니까 너무 기운이 나고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그렇게 큰 홍보를 하지 하고 막 조용히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브레이크카드가 붙고 난 뒤에 이 호응이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저도 항상 그 준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시작은 끝내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우리가 겉으로 살아오지 않고 이름 석자만 가볍게 누구 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제가 모셨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거리가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주는 그런 분들로 모셨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문단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고문단에서는 제가 그런 비유를 썼습니다. 고문 여러분들은 양떼를 몰고 다니는 양치기 소년이고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제시를 하고 길을 잘못 가면 양떼를 죽여 길을 몇 대에 잡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우리 고문님들께서는 그거를 단기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그 회의에 발언을 하고 길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달라 기꺼이 해주시겠다. 그리고 고문님들께서는 걱정이 이게 뭐 사람이 끝내 하는 것이지만 자금적인 부분을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처에서도 어제 준비위원 회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게 적어도 이 위원장단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되고 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통별 준비위원 회의에 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고문단에서 했던 이야기 저녁에 또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고문단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결론 내린 게 가입비를 5만 원을 받자. 그러나 54년생입니다. 54년생 70세 이상은 가입비를 받지 말고 월 회비를 만원씩 이렇게 지불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6월 말까지 아니면 8월 26일까지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데까지 1000명의 회원을 확보를 하자. 그리고 모든 거는 오픈을 하고 공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프랭카드, 유튜브, 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전부 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 하려고 했는데 고문단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세금도 잘 안 내는 겁니다. 길빈이 되든 안 되든 그래 하지 말고 밖에서도 대책위원회를 우리 조정한 위원장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이렇게 가입비 내고 월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진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평수를 따지든 또 세대를 따지든 이래가지고 10만이면 10만원 그 다음에 평수에 평당 500원이든 1,000원이든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회원들한테 다시 공지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날짜를
8월 26일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날을 잡아가지고 전체 회원 총회를 열자. 예, 그래 하는 게 하면 좋겠나. 그렇게 이제 고문단에서는 미리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9월달까지 8월 말까지 어떻게 경기를 조달할 거냐 하니까 기꺼이 거기에 들어가는 조달되는 거는 우리 고문단에서 책임을 지겠다. 몇 천만 원이든 하겠다. 대신에 제대로 일을 해라. 그 제대로 일을 하는 게 뭐냐면 대안 같은 경우에 한 2, 3년 동안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한 1년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안의 땅의 지주가 누구누구인지 지금 모릅니다. 자, 그런 작업을 해라. 거기에 지금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 그 땅 주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거기에 뭐가 생기지가 있는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나 우리 정부기관에서 다 조사가 돼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도 그렇게 저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통장님이 계시고, 거기에 마을마다 그 신문명식 운영위원을 두니까, 정부에서 움직이는 거나, 우리가 그렇게 또 우리 재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이렇게 파악하는 게 무슨 좀 우선이지 않느냐. 참 좋은 의미다. 자, 그럼 인력이 필요하다. 그건 우리 고문단에서 협의가 진행될 때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청구를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분 중에서 우리 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계신다. 유학을 간 사람도 있고 취업이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자. 그리고 어느 누구가 실제적인 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정부에서 조사한 내용과 우리가 조사한 내용, 우리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고, 그게 우리가 대책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법의 테두리는 아까 제가 우리 배주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배성국도 변호사가 여하튼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법률 자문을 기꺼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일날 또 법무부님 마침반 나윤호 변호사도 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또 홍하진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법망을 모르겠습니다. 뭐 이 유튜브가 나갔는데 법에서 정해놓은 정당한 보상. 그러니까 저거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전기, 전력량, 그 소모장 그지. 그 다음에 뭐 물세, 뭐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차성한 우리 차종한 우리 부위원장이 상상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부 당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더라도 저가 365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보다는 많이 알지는 못하니까 저가 조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게 비울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사업인증 고시까지 여기 이미 물건조사가 다 들어갑니다. 8월 26일 날 승이 딱 꺼지면은 이미 토지 조사는 다 된 거예요. 그게 듣기부터 어떻게 됩니까? 저가 할 수 있는 잔여지. 잔여지가 저가 파악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걸 조사를 하자. 고문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분들 정청용 저런 분들은 상임 고문님께서는 아주 경험이 많은 분들이니까 이거는 뭐 우리 박영만 부위원장이 좀 잘 아실까요? 그걸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단단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지장물 보상 물론 드론을 떼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무실이 14일 딱 지나가는 가칭이라는 자가 끝나고 나면은 대한민국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구수, 세대주, 식구, 실제로 이분이 요양병원에 있는지, 자식 집에 가서 사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료를, 물론 우리 허 통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보상대책위에서 그런 자료들이 다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준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최소한 이것까지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만이라도 가지고 있자. 그게 6월 14일이니까 6월 14일부터 8월 달까지 적어도 2달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사무실이 돌아가야 되니까 거기 가면 경비를 걱정하지 마라.
이제 여기 이제 고민단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부모님들하고 또 기타를 가지고 그래 하니까 뭐 거의 몇 천만이든 제가 볼 때는 아까 분위기로 봐서는 한 1억 정도는 막 그대로 모아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해라. 단 우리 재산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하면은 그때 10만을 내든 5만을 내든 뭐 20만을 내야 하든 주민들은 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통별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면 우리 조경식 상임위원장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자료를 어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우리 위원장님들 알고 계셔야 될 게 지금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공항복합 도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일통동선, 선창, 그리고 외눌, 항월, 정거, 장항 이 6개 통장님하고 여기 총대장님하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 살기, 체육회, 뭐 기타 등등 이런 단체들이 원주민만 회원으로 하는 것은 또 고성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통별 그 운영위원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정보를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태 그분들이 우리 가덕을 움직여왔던 지도자들이었다. 그리고 신공항에 어찌됐든 2, 3년 동안 관을 출입을 하고 관계 기간에 우리 가덕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이다. 소중한 경험들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김지록이마저도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인 것 3년 동안에 그 일을 난 알지는 못했다. 왜?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분들만 공유를 하고 있어요. 전혀 저는 알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운영위원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회원 1000명이 되는 그 순간 지금은 92분 준비위원회에서 제가 준비위원장이 되고 14일날 이분들이 또 모시고 오는 또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그분들에 의해서 어느 분이 지금 뭐 위원장이 선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든 간에 1000명이 되는 그 순간 전체 회원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자. 그런 또 우리 박용환 위원장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 사실 대표성이 있지 않느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제 준비위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짓 하지 마라. 이때까지 너희끼리 정보 나누고 너희끼리만 알고 있었던 거. 너희만 재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가덕의 2600세대 이 주민들의 재산을 다 너희가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에 숨길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정부에 가보니까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건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 손에 쥔 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돼. 이걸 갖고 주민들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조경식 상임위원장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지금 원주민만 하는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문 자체가 원주민만을 위한 법은 없다. 그래서 너가 해주는 이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네. 아주 심한 말로 치면 옆집 개가 짖는 소리 정도로 이 국토부에서 받아들인다면 뭔가 접근 자체가 잘못된다는 거 아닙니까? 설사 그 접근이 옳았다 손치더라도 그 위에 부속 대책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부속 대책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전임 집행부고 앞에서 일했던 분들이 놓친 게 뭐냐면 주민들하고 같이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제도에서는 그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정보가 공유가 되니까. 형님들이 제 스타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끼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문 하나를 보내더라도 제가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앞으로 14일 이후에 정부 기관 단체에 보내는 공문의 형식. 여기는 되게 보면 뭐 사무장, 수무창수 이게 놈이 제가 운영위원회 그런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 공문 내용은 뒤에 한 장을 넘겨 보면 지금 집행부 이름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까? 제가 고문단에서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한 20장의 크레딧카드가 지금 붙여져 있는데 이 90분 정도의 이름을 싹 빼고 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몇몇을 우리가 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살아온 분들, 너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살아온 분들, 과연 이 90명의 우리 고문이나 자문이나 우리 상임 부위원장, 우리 통별 운동위원들 빼고 나면 손가락 안 꼽아보겠습니다. 어느 분을 내세우겠습니까? 그래서 90분 이분들이면 나는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단체 만들지 말고 여기 한 목소리 내자. 그래서 운동위원님들이 들어가거든. 마을에 가시거든. 그렇게 이야기해라. 진옥이 말로 들어보이. 너희 단체 안 만들어도 되겠더라. 1000명만 되면 잘해서 그때 위원장 뽑는다. 너 그때 이 가정을 위해서 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해라. 그리고 조경식이 말 들으니까 원주민, 외진 그거 없다더라. 경식이 말이야. 경식이가 조경식 상임위원장이 공문을 내놓더라. 그 고문님들한테 제가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우리가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실무적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단에서는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뭐냐면 구성을 할 때 총회의 구성권을 회원들한테 주는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세대수가 2,400세대인데 다 모을 수가 없잖아요. 또 거기에 가만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갑시다. 유튜브나 문자나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이 사무실은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만들고 그 대신에 업무의 호흡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해치계, 요거는 해치계는 언제든지 더 바뀔 수가 있으니까 운영을 하다가 여기서 오늘 이야기되는 신문명당 특정해서 운영위원을 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학 같은 경우에 정말 200명이다. 신문명에서 두면은 운영위원을 10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명의 필요가 10명이니까 10명의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태까지 하면은 뭐 10명이 등록을 하면 무등부 아닙니까? 이제 10명이 다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조직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신문명을 특정하는 개똥이, 진옥이, 뭐 누구 딱 신문명이 반응이 됩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조직이 돌아요. 뒤에 집회도 해야 돼요. 우리가 회비도 지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못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서 뭐 운영위원으로 뽑힌 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의견에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회원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만 되면 저희들 뭐 의결권은 못 해도 전부 다 와서 회원은 발언권이 다 있습니다. 왜 발언을 안 합니까? 참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돈이 조금 그거 되면 이제 14일을 되고 난 뒤에 실시간으로 저희들은 이 회의장면이고 뭐고 모든 걸 유튜브로 난다. 그러니까 직접 참석을 안 해도 신문명 중에 특정해서 신문명 중에 한 사람이 뽑힌 우리 운영위원이 김진호에 가서 우리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의 의사하고 반하는 의견을 하는지, 비밀 투표가 돼서 내 재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비밀 투표 없습니다. 우리 보상대책위원회에서 모든 우리 비밀 투표가 될 수 있는 투표가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는 거, 요거를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좀 힘들어도 신분명씩 가자. 그래서 제가 경과 구심을 두고자 하는 이 14일 우리 90명 중에 운영위를 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문단은 말 그대로 고문으로 아까 신문을 양측이 소멸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면은 신물명당 한 사람씩 뽑히고 운영위원으로 된 거로 저희들이 그 경과 구청에다가 들어오거든. 운영이 되는 겁니다. 단
지금 저부터가 10명을 모집을 해요. 그리고 우리 프랜카드가 다 붙을 겁니다. 붙어가지고 사무실에서도 회원을 가입을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만약에 우리 김경록 위원장께서 또 내지는 대한의 저 한명호 대위원께서 10명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10명을 더 못하는 겁니다. 오지에 그 대학동에. 그러니까 15명을 해가지고 여러분 뽑아라. 저희들 통지부터 합니다. 그러면 15명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봅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면은 이게 간단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대표성을 가져야만 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기탄 없이 어떤 의견이 계시는지 굳이 회의 형식을 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별로 없이 회원은 일단 세대주만 그렇습니다. 세대주인데 토지를 가지고 안 가지고 상관없고 보상 대상자가 되죠. 그러니까 세대주든 또 토지만 가지고 있든 그렇지? 토지만 가지고 있다. 있어도 그러니까 근데 애매하지거든. 토지를 가졌다면은 여기에 실거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분만 가져도 되는 거죠. 그렇지. 지분만 가져도 예, 예. 되는 거고. 단 한 평이라도 예. 1호이라도 그럼 가덕도에 어느 땅이 지금 수용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하면은 박사님 그 10kg로 돼 있으니까 당시 지금 10km 이내에 네. 일단 가덕도 내만 그렇습니다. 보고 예. 토지를 지분으로서도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이면은 세대주인지 이세대주인지 알 것 없이 그렇지. 보상의 대상이 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운 기준을 어떻게 뒀다면은 그 실거주를 하고 있거든. 그 실거주라고 하는 것은 공특법의 명식의 실거주자입니다. 365일만 살고 밥을 이렇게 아니고 예. 병원의 기준을 따라. 예, 그래 정해놨습니다. 그거는 그래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 실거주를 하든 안 하든 예. 상관없고. 예, 상관없지. 그건 뭐 맞는 거 같고. 예. 그다음에 토지를 일단 지분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다음에 세대주, 비세대주 상관없고. 예. 뭐 그래서 어린애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렇지. 범위를 갖다가 아까 우리 허섭선 위원장님 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정부가 다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데 대항이 아닙니다. 중간부는 그러면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많습니다. 예. 왜냐면은 자식들이 지분을 해가지고 나눠주면 많이. 네네. 일단 저희들이 그 동사무소에서 알아본 결과 세대는 2,465세대 정도 되고 인구는 3,400 그러니까 500명 그래 돼요. 그래서 토지 지주까지 들어가면 더 많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분들도 지금 8월 26일이 돼야 이 계획이 확정이 된다는 것은 박사님 아시다시피 선이 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포로를 쓰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작업을 해 나가면 될 거고 그래서 대안이 왜 중요하고 대안만의 일이 아니냐고 이야기한다면 아니 양만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 대항에 지금 우리 그 주거를 이루고 있는 저쪽 지역 해군 용지를 제외시키고 나면은 거기에 지금 진입도로하고 접근도로하고 접근 철도에 그 들어가는 수용되는 토지는 부산시에서 한 거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저 공항 저기에서 거기에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땅하고 대항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항에서는 땅이 수용, 그 집이 수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주택지를 어디다 만들까요? 자, 아까 우리 그 허섭사님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그 분위기가 쉽게 말하면 이제 가덕에 이제 산로 들어오신 분들은 에코델타 시티를 원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쪽 우리 가덕 대학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바다 짠내라도 빠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가덕에 요쪽에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수용 안 할 겁니까? 자, 그러면 토지로 치면은 대항이 토지의 면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지금 말 공항국박도시라는 동성 성북 여기에 토지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저기만 보상 주고 여기 수용할 때는 국토부에서 보상 안 줍니까? 그래서 이게 대항만이 일이 아니다. 그렇죠. 대항 우리만 똘똘 뭉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같이 일괄 타격도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하자. 그러면 우리는 대항을 잘 도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용해 나가지고 그 지금 보상을 많이 해야 이것도
보상을 많이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같이 가는 게 맞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올 봄까지만 한 320세대가 있다가 갑자기 지금 되는 게 올 6월달까지 한 400세대. 6월달까지. 네, 400세대고 지금 주거 시일 거주는 안 하더라도 한 700명이거든요. 전입세대가. 그러면 시일 거주가 1년 전에 들어가가지고 한게 한 350명 되나가지고 그럼 절반 이상 주소만 옮겨놨지 거주하는 건 없어요. 전부 뭐 가서 물어보면은 자식들 뭐 출퇴근하고 그래서 출퇴근하는데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 그거 내지는 지금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거는 대학교들은 한 350명 절반 딱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실제로. 그럼 뭐 땅 가지고 사는 것도 지금 외지인들이 땅 가지지 원주민들은 한 4명 5명밖에 없어요. 땅 가지고 사는 거. 그만큼 실제로 다 해보면 전에 가보면은 아예 1년 전부터 내가 쭉 뽑아는 있는데 그거 보면은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전화를 해보면 전부 외지 있어요. 어떤 데는 서울도 있고 이래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책임질 그건 없잖아요. 보상은 정부에서 해주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해비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 실제 거주도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대한 같은 경우는 원주민 해봤자 250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좀 350명, 400명이 자기들 뚝뚝 뭉치면 원주민들은 그럼 니도 말도 안 맞죠? 뭐 뭐할 그리 처리해야 되고 지금 대한 같은 경우는 거기 경우는 우리 최소한 공특법에서 수용되는 건데 에코델타의 사례를 보면 적격 부적격 심사해가지고 부적격자 좀 더 말씀하신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부적격자들 다 걸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럼 과거에 어떤 게 있냐면 원주민이라도 불이익을 당했어요. 에코델타는 어떻게 불이익을 당했냐 수자공사를 하다 보니까 LH에서는 내규 규정이 있고 도시공사에서 내규 규정인데 수자공사는 이런 수용 사업을 처음 해봤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1000만 평 지정을 해가 그래 할 때 적격 부적 심사가 내가 그래 이제 그쪽에 반지하 의원님이 저한테 우리 쪽에 많이 물어서 제가 이렇게 규제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은 택지를 갖다 500개인데 이 사람들 600개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적격 부적 심사에서 어떤 게 있냐면 아버지 때부터 내려와가지고 집이 설정 이전부터 주택이 있었는데 등기가 안 되는 집도 있어요. 옛날 집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안 하고 있는 상태에 나가 보니까 가옥대나 있는데도 부적격이 걸려가지고 택지를 아예 못 받았습니다. 우리 집이 다 받았거든요. 우리 도시공사 하니까 부산시에 가서 막 쳐들어가지고 막 목도에 누가 만들어내라 이래가지고 억지로 해서 내비를 해가지고 받아주었어요. 주민들께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거 다 챙기려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국토부에서 이거 나중에 문제된 게 지금도 제가 언론 볼 때는 12평 이하 해가지고 주거사 인증 안 된다는 여기 지금 주택을 100평을 사가 20평을 지가 땅을 가지고 집을 짓고 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살기 좋아 있는데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빌라에 이 평수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 반드시 걸러낸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걸러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공투법에서. 왜냐하면 적격 부적 심사에 떠나보면 없습니다. 아주 제가 그래서 방금 말씀한 예전부터 이걸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우리가 빌라에서 사는 건 아파트는 빌라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소평수라는 게 우리 건축법상 4평 이상인데 15평이면 그렇다면서 보상 12평이가 전에 그 보상을 10평이 있는데 그걸 제가 봐야 되겠네요. 근데 전에 뭐 봤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 이제 그 부분이 여기 가덕도라면 저희들이야 뭐 택지를 갖다 많이 만들어서 인구 유입이 되고 인프라 구축되고 거대한 도시가 생기는데 뭐라도 먹고 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 유입이 되면 인프라 구축되니까 살기가 좋은 도시가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걸 걸려준다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안 그래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럼 위원장님, 네. 12평 이하는 12평. 부적격자다. 네. 그 말씀. 네, 부적 만약에 이제 그거를 그렇다 하면 우리들 하면 그럼 부적격자 안 되지는 없지만 그렇죠. 안 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보상으로서 끝나보는 거예요. 근데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상계동에 100세대가 있거든요. 네. 상계동에 제 맞아요. 100세대 있는데 그게 지금 한 동에 36가구가 되어 있는데 거의 2층에 18개, 밑에 1층에 18개. 그래 내가 그게 10평이래요. 네. 10평에서 계단 빼고 뭐 빼고 하면 10평에서 한 6평 맞습니다. 그걸 그런 평수를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빌라하고 치면은 한 100세대가 넘어요. 그걸 일명 이제 딱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나도 딱지 나올 것이다 밖에 돈 갖고 딱지를 팔아먹는다. 아아 2억 3억에 낭패하거든 이거. 예. 그거는 자기들끼리 사이 그런 연결되는 거고.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뭐 그거는 채시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원래 땅 가진 사람들이 폐수가 줄어드니까 좀 싫어하는 거죠. 예, 지금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지금 다니면서 계속 이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여러 수는 보면 지금 딱 나타나는 게 외지인들 10평 가지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의 주 목적은 택지, 그렇지. 그 다음에 보상, 그것밖에 없어요. 원주민들하고 이거는 지금 합의 안 되는지 자기들 머릿속은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땅을 사가지고 집을 예. 지가 오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좋아서 이렇게 뭐 사고 들어오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 갑자기 소리 나면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아직 1년 그게 또 오래된 것 같으면은 자기들도 막 생각을 하고 이러지. 뭐. 지금 1년 된 게 지금 한 100세대가 되거든요. 네. 여기 들어가면. 그래 하고 옛날 도표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돼가지고 그게 원래 아까 펜스식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행긴데 그러면 자기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따가 언제나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 1년 어떤 분은 한 1년 됐고 안 그러면 한 5, 6개월 돼가지고 이제 그러나 사업인정고 시일로부터 국토법상 예. 사업인정고 시일로부터 1년 전에 전부터 실제 거주한 자에 한해서 이주택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외지인들 들어가고 근데 실제 우리는 1년을 우리는 안 됐습니다. 어떤 주말로 도시 시점 이전에 만약에 1월 1일 날 보시는 건 12월 30일까지 이전에 다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공표법이 2022년 네. 8월 23일부로 예. 예, 그래, 거기 이제 그렇게 시행돼 보는데 맞아. 여기 잘 아시는 LH에서 그 투기가 일어나고 일할 때 예. 그런 공직이 있었던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3년. 그 우리 그 박만 그 부위원장님 말씀 좀 하시죠. 그거 잘 아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 벌써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이제 맞는 말씀인데 그 저기 우리가 지금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뭐 배제하고 이런 것보다도 부산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은 우리 위원장이 가야 할 길은 유형재단에 대안을 안고 가야 되거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학을 만나 대학의 지도자들하고 우리 지도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위원장이 너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너가 원하는 게 뭐고 저 원하는 게 보상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지? 같이 힘을 실어주는 밖에 저거 보상 많이 받는 게 우리가 많이 받는 거.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 선례가 내가 그대로 그렇기 저희는 때문에 너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줄게. 대항이 그래가지고 저를 도와주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오히려 왜 우리가 살 길이냐면 자를 흡수를 함으로 해서 여기 옆에 있는 작은 야당들이 지금 말하자면 일명 우리가 팔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흡수할 수 있고 저 사람들도 흡수를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 양반이 모든 걸 다 안고 가야 된다. 지금 우리 이제 위원장도 가면 개성이 그렇다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칙칙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자신이 원체 만약에 하는 일마다 댓글을 드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 또한 수용을 다 해야 돼요. 자기가 큰 능력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항은 누가 그 살면서 보상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받고 이런 거는 사실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들 기준 그거는 뭐 토지 있는 사람들은 이택지 받을 집 있는 사람이 이택지 받을 끼고 뭐 빌라 있는 사람들은 뭐 아파트를 받든지 그게 노력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이 사람들도 우리 주민이다. 이 사람들도 이택지 내놔. 그러면 저하겠지. 택지는 안정이 돼야 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알고 10평짜리 이런 사람들이 토지 다 내놔는 토지가 어디 있노? 그럼 너가 원래 80평 주는 거 나만 한 40평으로 해가지고 다 줄까? 이랬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또 있단 말이야. 그치? 하나 손해보고 하나 손해보고 그거는 좀 맥락하고 대항을 어찌든지 안고 갈 수 있는 힘을 이제 우리 위원장의 힘을 받아가지고 대항을 받아야 되고 나는 이쪽도 참들 흡수가 되거든. 그게 우리가 전력을 모아야 되지 않죠. 우리가 고의 말을 조심하고 고의 없이 해야 될 게
이주택지는 법에 의해서 조성이 된 겁니다. 10호 이상 됐을 때. 그런데 빌라에 100세대든 1000세대든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주택지를 마련하는 법에 이주택지를 마련을 돼 있어 10호 이상이면 그럼 무조건 그래 요즘 추세가 80평에서 100평이 그 이하가 떨어질 수는 없어요. 80평이야. 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격과 형님 이해하십시오. 적격과 부적격은 우리가 따진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 자, 우리가 스스로 따져가지고 싸움 안 하는 100명을 적이나 보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머릿수하고 면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판사가 아니고 우리가 보상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과 부적격 우리가 가리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런 처음에 그래. 그렇지. 일단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빌라 있는 사람 100사람도 넣어야 아까 우리 그 최근 그 위원장께서 말씀했던 대로 우리가 이주택지도 어제 또 중요한 이야기가 김기조 우리 그 위원께서 어떻게 말씀했다면 장암윤리가 이주단지가 생겼을 때 한 76세대가 됐다니 76세대가 만약에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뭐 교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더 그때 당시에 이주택지를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많이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많았답니다. 근데 이 바뀌는 바람에 것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두문하고 이쪽이 이제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아까 우리 저동한 그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앞으로 여기가 들어갈 때 한 300만 평 안 됩니까? 여기에 우리 가족도 한 3,000세대, 2,600세대 여기 이주단체에 안 만들겠습니까? 자, 3,000세대에 100평씩 해도 몇 평입니까? 30만 평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300만 평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이거 개발해가지고 뭐 할까요? 공동주택 주고 지금 땅 버리는 거 아닙니까? 돈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80평이 아니고 100평을 요구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적격과 부적격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단지 우리가 보상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해야 될 거는 10평밖에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목적으로 왔든 간에